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정세,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난 이후에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 중동 정세인데, 며칠 전에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한 이란이 또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 납포하는 행위, 이 작전이 보면 거의 뭐 소말리아 해적 같은 이런 수준으로 납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아덴만 또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우리 한국 상선들 또 유조선들 엄청 다니죠. 그래서 아덴만만 신경 쓰고 있는데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지금은 이란 해적보다 더 못한 이 이란이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이 납포를 하는 상황, 모든 걸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이 지난 정부 때부터 해온 관성에 의해서인지 정말 어이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크렘린 궁이 무인기에 타격받았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자세한 상황, 내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중동 정세 급변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진 이란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많은 우리 선박들도 예외가 되라는 법은 없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5월 3일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을 통과하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니오비를 불법으로 납포해 자국 해군 기지로 끌고 갔다고 미 제5함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5월 3일 새벽 6시 30분에 발생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떠나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 항구로 이동하던 니오비를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에워싸면서 납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나마 선적이지만 그리스 업체가 소유주인 이 선박은 공해상을 통과하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란 고속정 10여 척에 의해 구조 신호도 미처 보내지 못하고 납포되는데요. 미 해군은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무인 항공기로 납포 과정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사법 관할권 밖인 공해상을 항해하는 유조선을 납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스 소유주가 이란 정부의 불법적인 납포를 항의하자 해당 선박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가 있었고, 이란 사법당국이 이 선박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이라며 자신들의 불법 납포가 정당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27일에도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마샬 제도 선적의 중국 업체 소유 선박인 유조선 어드밴티지 스위트를 불법 납포한 바 있는데요.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발생한 이란의 불법 납포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제5함대 사령부는 이란의 행동은 국제법에 어긋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야 한다라며 이란의 계속되는 항행권 간섭과 선박 괴롭히기는 부당하고 무책임하며 해양 안보와 세계 경제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미국이 제5함대 상시 배치 항모와 상륙함 전력을 철수시키고 이를 극소수의 무인기와 무인 수상정, 그것도 영내 우방국들의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군사적 공백 이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미 해군과 해병대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군사정책,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상입니다. 무인기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건데요. 자, 여기 유조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금 뭐 조그만 점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란 해군의 고속정들이에요. 이 이란 해군의 고속정들이 쫙 따라와가지고 유조선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속정에서 사다리를 꺼내서 걸고 올라가서 납포합니다. 자, 이 유조선 보시면 지금 좀 흐릿하긴 한데 흘수선이 완전 밖으로 나와 있어요. 즉 지금 유조선에 기름이 안 실려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기름이 잔뜩 실리면 쫙 들어가는데 지금 뭐 위로 선체가 거의 다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UAE 두바이를 출발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오만만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UAE 푸자이라 항에 가서 이제 기름을 싣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배인데요. 이렇게 큰 배가 납포가 되었습니다. 파나마 선적이지만 그리스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여기가 이제 UAE죠. UAE 두바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이 이란이죠.
여기 이제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온 그 꼭지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 꼭지점 부분은 오만이에요. 오만이 꼭지점 그리고 UAE 다시 오만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 여기 이제 푸자이라 항구가 있는데 이 건너편으로 와서 아마 기름을 싣고 어딘가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 오만 앞이 하고 여기 섬들이 있는데 크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7km 되는데 미 해군에서는 공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조금 작은 지도를 가지고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한 2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여기 섬이 끝에 있으니까 명백하게 공해상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이란 해군이 나와가지고 나포해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여기에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역에 미 항모가 한 척 있든지 아니면 미 강습 상륙함은 뭐 헬기 또 해리어 전투기 요즘 같으면 이제 F-35B 전투기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강습 상륙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한 척씩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항모 먼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강습 상륙함마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인기,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로 여기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가 되었습니까? 빤히 보고 끌려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었죠. 무인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이러냐? 그래서 미 해군과 미 해병대에서도 이번 수단 그 탈출 사태에서도 봤듯이 항모나 강습 상륙함이 있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신속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다 뺐냐? 국방부의 이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군과 해병대가 성토하고 나섰어요. 그렇듯이 도대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중동에서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인데 거기에서 군사력을 다 빼버린 바이든 정부의 죄는 뭐냐? 자, 이렇게 되면 납포되는 선박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혹시 그 보험회사들하고 결탁이 됐나? 자, 보험료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운송료가 올라가서 결국은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 인플레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름값 올라가겠죠. 이런 거 가지고 선물 가격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안 들 수가 없는 이런 바이든 정부의 이상한 중동 정책의 소산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산 CCTV를 국내에서 일명 박스가리를 하고 이를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 해안과 항구에 대침투 작전용 감시자산으로 설치됐는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철거는커녕 버젓이 운영되며 수백 건의 작동 오류가 발생했는데 군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에 대량으로 납품된 중국산 CCTV가 납품 비리 문제 확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CCTV들이 원인 미상 작동 이상을 보였지만 군에서는 문제 없다며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KBS가 5월 4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CCTV는 지난 2020년 육군이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해강한 사업과 항포구 사업으로 도입된 것들이었는데요. 국내 A 업체는 이 CCTV를 중국에서 부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박스가리만 한 상태로 국내 직접 생산 제품으로 속여 군에 납품했습니다. 총 260대가 도입된 이 CCTV는 도입 직후인 2020년 11월 215대에서 중국 서버와 연결된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 긴급 보안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조치 이후에도 1년간 무려 556건의 원인 불상, 작동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작동 이상 형태로는 열상 카메라 줌인, 줌아웃 이상, 오토포커스 이상 등의 핵심 기능이 보고됐는데요. 이는 야간에 정상적인 촬영은 물론 카메라 초점을 맞춰 이상 움직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의 이 업체를 납품한 업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촬영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CCTV는 수명 연한 도래 시 교체될 예정이라며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성 코드로 중국이 CCTV에 접근할 수 있고 원인 미상의 촬영 제한 고장이 수시로 발생한 카메라가 해안에 깔린 직후인 2020년 5월 충남 태안군 해안에서는 중국인들을 태우고 밀항한 보트가 해안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교체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군 당국의 이러한 행태가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걸 군 당국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안 감시 CCTV 케이스 가리한 거죠. 중국산 제품을 딱 가져와가지고 껍데기만 딱 바꾸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바꾸어서 군에 납품한 자들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시 군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건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되죠. 이런 자들은 두 번 다시 군납 아니라도 이 관납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처벌은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20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완전히 그냥 뭐 중국의 똘마니를 자처하던 그런 대한민국이었던 참 암울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이 발견되는데 자, 이거 문제 있냐? 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됐냐? 260대의 CCTV 중에서 215대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그 말은 뭐냐? 이 CCTV를 다른 데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CCTV 그렇게 해안 방어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 방어부대 CCTV 담당하는 이 병사들이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병사들이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 고의성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 야, 이게 무슨 아니 악성 코드를 고의성 없이 그냥 심어 놓습니까? 중국의 상전이니까 2020년도에 나온 이 국방부 조사 결과예요. 상전이니까 상전이 고의로 그랬다 소리를 참아 못해가지고 겁내서 지금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영상정보 서버에 저장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PC 등 다른 데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CTV 이 촬영 자료를 국방부 서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임의로 다른 데 저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이 정보를 다른 데로 인터셉트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비인가자가 그냥 다른 데서 제가 여기서 딱 해서 뭐 태안에 있는 무슨 CCTV 접속해서 야 움직여. 제가 여기서 그냥 쫙 당겨서 봐. 그리고 당기지 못하도록 저 줌인 줌아웃 기능을 지금 통제해버려. 그러면 이 해안감시 병사가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 야 망원으로 좀 당겨봐. 쭉 하는데 안 돼요. 조작이 안 돼. 왜? 여기서 지금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야 초점 맞춰봐.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뭔지도 몰라. 이런 고장 이상이 원인불상의 작동 이상이 560건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560건 동안 중국이 불법적으로 밀항을 한다든지 했을 가능성 없지 않아 있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관제 및 네트워크 장비 미사용 접속 포트를 봉인하지 않아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가된 이 보안 단말기만 접속해야 되는데 비인가 단말기가 다시 사이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와, 정말 기가 차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캡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향후 군 보안 프로그램과 충돌한다. 그래서 군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이 화면을 가져갈 수 있다. 정말 기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그래서 이거 수명 연한 다 될 때까지 쓴다. 상전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비록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감히 어떻게 이거를 바꿔내겠느냐라는 아래 것들의 자발적인 충성입니까? 기가 차죠. 자,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 이 정부에 있는 국방부 고위직, 합참 그때도 장군이었기 때문에 뭐 다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진급 한두 번씩 다 했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빨리 중국과 관련된 이 정말 중국의 미리국, 미리팡, 공작원들의 침투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거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CCTV 장착하고 바로 그냥 이런 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들어오는데 몰랐죠. 왜? CCTV가 자기들이 중국에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모르죠, 이거. 그리고는 이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 새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선거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5월 3일 새벽 2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모스크바 한복판 크렘린궁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방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경비행기 수준의 염가형 프로펠러 드론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완벽하게 유린했으며 결국 그 드론이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 크렘린 상공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3일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지 시각 3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크렘린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라며 2대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지만 군이 전자전 체계를 적절히 사용해 이들을 무력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공격 때 푸틴 대통령은 관저에 없었으며 파편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근 CCTV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드론이 크렘린궁 건물 위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러시아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UJ-22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의 방공망이 비스텔스 항공기에도 완전히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J-22는 지난 4월 22일 모스크바 근처 노긴스크 인근에서 추락된 채 발견되어 러시아를 긴장하게 했던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길이 3.3m, 폭 4.6m, 최대 이륙 중량 85kg의 프로펠러식 드론으로 최대 시속 90km의 저속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박격 포탄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일종의 폭격기로 사용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20kg급의 탑재 중량을 활용해 전용 탄두나 기화폭탄을 달아 장거리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UJ-22는 상용 부품을 이용해 제작된 드론으로 크기도 크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큰 편이어서 일반적인 레이더에 대단히 쉽게 탐지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은 국경선에서 직선거리 440km가 넘는 공간을 유유히 비행해 다층 방공망이 구축된 모스크바 중심부를 관통해 모스크바 북부에 있는 크렘린궁 상공까지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에 대한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 드론의 잔해도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초보적 드론이 크렘린 상공을 뚫었다는 결론은 아직 이르긴 한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러시아 최고 수뇌부가 언제 어디서든 드론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전쟁 전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렘린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뭔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돔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2번입니다. 2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새벽 2시 27분에 하나가 이 돔의 명중에서 충돌해서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조그만 점들이 보이는데, 사다리를 타고 지금 그 수리를 하러 또 확인을 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에 2명이 그 중에 43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폭발 이후에 이 16분 이후에 다시 또 드론이 날아와서 상공에서 인접한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자전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안티 드론 건이죠.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데 무력화가 아니고 하나는 충돌해서 터졌고 하나는 공중 바로 인접해서 근접 폭발을 한 거예요. 무력화 아니죠. 전자전 체계 아니죠. 자, 이 2번째 폭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비추고 있는데 날아와서 꽝 터지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전자전 체계로 했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어떤 드론이냐? 바로 이겁니다. UJ-22. 이 날개 폭이 한 4.4m 되는 제법 덩치 있는 드론이에요.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힌다? 황당하죠. 특히나 그들이 자랑하는 펀치를
같은 경우는 2m 이내의 초소형 드론도 다 잡는다고 했는데 크렘린 상공에 날아오는 이런 시속 90km짜리 큰 덩치의 드론도 못 잡는다. 황당하죠? 그리고 국경에서 여기까지는 무려 440km. 직선으로 최고 시속으로 날아갔다 해도 무려 5시간 가까이 날아갔을 이 상황을 그 어떤 방공망도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거 러시아의 자작극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자작극일 것이다 라는 근거는 뭐냐? 러시아 방공망이 저걸 탐지 못했을 리는 없다. 저건 믿을 수가 없다. 무조건 탐지를 했을 텐데 그럼 왜 자작했냐? 이제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 반전 여론을 뒤집어서 계속 어떤 그 국민 전의를 고취시키는 그 용도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자작한 거 아니냐? 과거에 푸틴이 집권할 때 체첸이 그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 해가지고 수백 명의 러시아 시민을 죽였다. 이래서 참을 수 없다. 가만 놔둬서 안 된다. 라고 푸틴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2차 체첸전에서 체첸을 박살 내버렸죠. 거기에서 이제 푸틴이 인기가 올라가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나중에 FSB 요원이 영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다 물어버렸죠. 그거 사실 우리가 자작극한 거다. 푸틴의 명령에 의해서.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렸죠. 지금 영국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자작극한 것일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작극일 가능성보다는 왜? 자기네들이 한 말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티 드론건으로 제거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와서 진짜로 터졌으니까 이건 뚫린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앞으로 정말 러시아는 이 무기 팔아먹기 힘들겠고 그리고 이 최고 수뇌부들 정말 식상기 또 겁이 나서 하겠냐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